손톱에 줄이 생기고 손끝이 자주 차갑고 아침에 눈이 뿌옇게 흐려진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세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비어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신호를 매일 300원짜리 식품 하나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계란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한국인을 살펴봤더니 치매 위험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콜린 섭취가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고 해요. 10명 중 8명이 넘는 수준으로 부족했다는 자료가 나왔을 정도예요. 저도 처음엔 비싼 영양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답이 냉장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깜놀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계란을 먹긴 먹는데 노른자를 버리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요. 솔직히 이 장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예,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빼놓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노른자 안에 뇌를 지키는 콜린, 혈관과 세포막에 필요한 레시틴, 눈을 지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몰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걸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큰일 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첫째, 계란이 왜 치매 예방 쪽에서 계속 주목받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둘째, 눈 건강과 혈당 관리에 왜 이렇게 유리한지 짚어드릴 겁니다. 셋째, 계란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조합 중에서 조심해야 할 것, 또 금간 계란이 왜 위험한지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제주에 사시는 조명자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몇 년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는 일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손녀 생일을 놓치고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한 적도 있어서 가족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이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병원 상담을 받고 식사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아침에 계란 2개를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했대요.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 검사에서 인지기능 지표가 전보다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했다가 식사의 힘을 새삼 느끼셨다고 해요. 물론 계란 2개만 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치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가장 쉽고 안정적으로 채우는 방법 중 하나가 계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덜 손해보는지, 누구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생활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계란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계란은 그냥 단백질 식품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완전 식품에 가까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못 만들어서 꼭 음식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식품 영양 쪽에서는 이 구성을 점수처럼 비교하는데 계란은 늘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영양이 약한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가격 대비 밀도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흰자는 단백질이 강점이고 노른자는 비타민, 지방, 콜린, 루테인 같은 핵심 영양소가 몰려 있어요. 둘을 같이 먹어야 계란이 계란답습니다. 저도 처음엔 노른자는 무조건 줄여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하루 한두 개 정도의 계란 섭취가 심혈관 위험을 의미 있게 올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규모 추적 자료들이 계속 나왔어요. 하버드 쪽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고요. 오래된 상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럼 왜 콜린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뇌세포와 뇌세포는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연결에 필요한 핵심 재료 중 하나가 콜린입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이게 부족하면 머릿속 전선이 조금씩 느슨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고 방금 들은 이야기가 금방 흐려지고 집중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변화가 아주 천천히 시작돼서 본인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잠깐 멈칫하게 된다. 분명 아는 사람 이름인데 입안에서만 맴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기 쉬워요. 근데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진짜요.
대한신경과학회나 노년인지기능 관련 보고를 보면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식사질이 좋지 않거나 특정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함께 관찰되는 일이 적지 않아요. 특히 콜린처럼 평소 챙기지 않으면 의외로 모자라기 쉬운 영양소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콜린은 영양제 광고처럼 크게 알려진 성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계란 2개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매일 너무 복잡하지 않게 꾸준히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갑자기 좋아지는 것보다 매일 조금 덜 무너지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계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비싸지 않고 준비가 간단하고 소화도 비교적 무난해요. 그리고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레시틴은 세포막 구성과 지방 대사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콜린과 함께 뇌 건강 이야기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합니다. 또 혈액 속 지방 균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막연하게 노른자는 나쁘다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처음엔 노른자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먹는 법이 문제였던 거죠. 계란이 주목받는 이유는 뇌만이 아닙니다. 눈 건강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나이가 들면 멀리 있는 글씨가 갑자기 잘 안 보이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적응이 느려지고 밤에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나이 먹어서 그렇지 하시는데요. 그치만 황반을 보호하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런 변화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국내외 안과 자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성분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둘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 부위에서 자외선과 강한 빛으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줘요. 쉽게 말하면 눈 안쪽에 작은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 성분이 계란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계란 속 루테인은 지방과 함께 있어서 흡수율 면에서 유리한 편이라는 거예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음식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안과 연구 자료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 섭취가 충분한 쪽에서 황반 변성 진행이 더딘 흐름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계란 하나 먹는다고 눈이 갑자기 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매일 반복되는 식사에서 눈을 지키는 재료를 계속 넣어주는 것, 이게 쌓이면 차이가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커져요. 이제 혈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당뇨가 있거나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아침 식사 제일 고민되시잖아요. 밥만 먹자니 단백질이 부족하고 빵이나 시리얼은 편하긴 한데 금방 배고프고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굶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또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계란이 좋은 이유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식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걸 줄이는데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소개된 식사 연구들을 봐도 아침에 단백질 비중을 높인 쪽이 빵이나 정제 탄수화물 위주 식사보다 혈당 반응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계란은 그걸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고요. 특히 아침의 삶은 계란이나 반숙 계란으로 시작하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혈당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점심 저녁보다 오전 간식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첫 단추가 중요해요. 계란 2개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삶은 계란, 반숙 계란, 너무 짜지 않게 만든 계란찜은 비교적 무난합니다. 근데 버터나 기름을 많이 넣은 프라이, 햄과 소시지를 잔뜩 곁들인 식사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계란이 몸에 좋다더라 하고 먹었는데 같이 먹는 재료 때문에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너무 올려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커집니다.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조합이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계란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꿀조합 3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 보고 진짜 놀랐어요. 흔한 재료들인데 같이 먹느냐 따로 먹느냐에 따라 흡수와 균형이 꽤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조합이 꽤 좋습니다. 토마토의 빨간색 성분인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죠. 쉽게 말하면 세포가 녹쓰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에요. 혈관, 피부, 전립선, 노화 관련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즉 기름이나 지방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줘요. 토마토만 먹을 때보다 계란과 같이 먹을 때 라이코펜 이용률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 칼륨을 채워줘요. 반대로 계란은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 비타민 B12, 비타민 D를 보완해줍니다. 서로 빈칸을 메워주는 조합인 셈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토마토 달걀볶음이에요.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익혀서 즙이 살짝 나오게 만든 다음 풀어둔 계란을 넣어 부드럽게 익히면 됩니다. 토마토는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더 잘 풀려 나오고 계란은 너무 오래 익히지만 않으면 식감도 좋고 먹기도 편해요. 진짜 간단해요. 아침 한 끼로도 좋고 입맛 없을 때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칼륨 제한을 받은 분들은 토마토를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토마토가 좋은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이 맞는 건 아니에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칼륨 관리가 중요하니까 담당 의료진이 말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식도 체질과 병력, 앞에서는 조절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예요. 두 번째 꿀 조합은 유제품입니다. 우유, 플레인 요거트, 치즈, 소량 같은 것들이에요. 계란과 유제품을 같이 두면 단백질 구성이 더 풍부해지고 칼슘과 비타민 D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고 유제품에는 칼슘이 있으니까 뼈 건강 쪽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엔 근육과 뼈가 같이 약해지기 쉬워서 아침에 계란 2개와 우유 1잔 또는 당이 낮은 요거트 하나 정도가 꽤 괜찮은 조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달달한 가공 요거트나 가당 연유가 많이 들어간 음료는 빼야 한다는 점이에요. 혈당 때문에 계란을 먹는데 옆에서 설탕을 잔뜩 넣어버리면 의미가 줄어들겠죠?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담백한 계란에 담백한 유제품. 이게 좋습니다. 세 번째 꿀조합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계란은 예전부터 궁합이 안 좋다는 말이 떠돌았어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이유였죠. 근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시금치를 생으로 아주 많이 먹는 상황과 살짝 데쳐서 한 끼 반찬으로 먹는 상황은 다릅니다. 데치면 옥살산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실제 식사에서는 계란과 함께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금치는 계란이 부족한 식이섬유, 비타민 C, 엽산, 마그네슘, 베타카로틴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비, 피로감, 채소 섭취 부족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시금치 계란볶음이나 시금치를 넣은 계란말이는 만들기 쉽고 먹기도 편해요. 저는 이 조합 보고 진짜 놀랐어요. 별거 아닌 반찬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꽤 똑똑한 한 끼였던 거예요. 이제 반대로 조심해야 할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좋다더라만 믿고 드시면 손해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계란 먹는 시간과 녹차, 진한 커피, 감 같은 탄닌이 많은 음식의 간격입니다. 이걸 무슨 독조합처럼 과장해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같은 시간대에 바로 부쳐 먹는 건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닌은 철분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단백질 소화 효율에도 간섭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계란을 드셨다면 녹차나 진한 커피는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계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먹고도 흡수를 조금 깎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작은 차이 같죠? 매일 쌓이면 꽤 달라져요. 두 번째, 이건 정말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금간 계란,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돼요. 껍데기에 실금이 살짝 있는 정도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걱정하는 게 살모넬라균이에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설사나 구토, 복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탈수나 전신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심 위험해요. 문제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균이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냄새도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아깝다고 드시지 마세요. 계란 몇 개 아끼려다가 몸 상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어머,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금이 간 계란은 당연히 버리셔야 하고요. 아주 미세한 실금이 의심되면 굳이 위험 감수하지 않는 게 맞아요. 계란 보관법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냉장 보관하세요. 실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져요. 둘째,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겉에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셋째,
만진 뒤에는 손을 씻고 다른 식재료를 바로 만지지 마세요. 껍데기 표면의 균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교차 오염이 생각보다 흔해요. 넷째, 삶은 계란도 오래 두지 말고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저는 너무 복잡한 식단보다 반복 가능한 식단이 낫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엔 삶은 계란 2개와 토마토 1개 또는 계란찜과 플레인 요거트. 점심엔 밤양을 조금 조절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챙기고 저녁엔 늦은 시간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지 않기. 이 정도만 해도 혈당과 포만감, 집중력 쪽에서 체감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기억력이 걱정되는 분은 특히 아침을 비우지 마세요. 뇌는 밤새 공복 상태를 지나고 아침에 재료를 받아야 해요. 그때 계란처럼 콜린과 단백질을 같이 주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눈이 침침한 분은 노른자를 버리지 않는 습관부터 바꾸시고요. 혈당이 불안한 분은 빵만 단독으로 드시던 습관을 줄이고 계란을 같이 넣어보세요. 한 가지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든 분이 계란을 똑같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소화가 약해서 한 번에 2개가 부담스러운 분은 1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콩팥 질환, 간 질환, 고지혈증 약 복용, 당뇨약 복용처럼 기존 질환이 있는 분은 전체 식단 안에서 양을 조절해야 하고요. 계란은 좋은 재료지만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잘못 알고 피하던 분들에겐 다시 봐야 할 음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반찬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치매 걱정, 눈 건강, 혈당 관리, 근육 유지까지 넓게 연결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땐 꼭 기억하세요. 흰자만 먹지 말 것, 노른자를 겁내서 버리지 말 것, 토마토나 시금치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재료와 같이 먹을 것, 금간 계란은 절대 아까워하지 말 것. 이 4가지만 지켜도 계란은 300원짜리 반찬이 아니라 꽤 든든한 보약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늘 가족부터 챙기느라 정작 내 몸은 미뤄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부터 바꿔보세요. 계란 2개. 생각보다 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까운 가족 한 분께 꼭 전해주세요. 특히 부모님 냉장고에 노른자만 남겨두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세요.